네. 어떻게 우리가 내 DSP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죠. 내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걸 하게 되어 기뻐. 그래서 처음에 앱과 회사들이 출시되었을 때 출판사들은 멋진 앱들이 생겼고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광고주들이 나에게 돈을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웹 제품과 TV를 가진 광고주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멋진 모바일 앱들이 있고 그리고 배포도 잘 되어 있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주사위를 굴리고 있어. 마테이는 금과 얼음으로 된 지식을 전하고 펠릭스는 광고로 동전을 올려 야쿱은 하늘을 쫓으며 세계를 디자인해. 우리는 투 앤드 어 하프 게이머스 자정의 팀 UA 광고 동사 그리고 게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 마테이, 펠릭스, 야쿱 통찰력을 가져오다. 우리는 이른 아침까지 그 분위기를 흔들고 있다. 마테이 UA 목표에 집중하는 눈 사이버 공간의 하늘을 통해 데이터를 추적한다. 펠릭스는 마법사처럼 달러를 쌓고 야쿱의 교묘한 세계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투 앤 어 하프 게이머스가 수다를 떱니다. 느린 하키 스틱 당신을 지켜줄게. 광고는 아름다워 길을 밝혀줘. 빨리 클릭해 지체하지마. 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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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안녕하세요. 투앤드 하프 게이머스 팟캐스트의 또 다른 특별한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두 걸음만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테이와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펠릭스 브라베르그입니다. 제 이름은 마테이 란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합시다. 미안해요. Chorus Gulf des Geolen Gesichtin 쇼베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게를 하우스도 우리가 레시앙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적인 좋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로초의 퍼블리셔 세일즈 디렉터인 쇼베어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펠릭스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고 최근 GDC에서 마테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사람들이 배우고 여러분과 협력하고 싶어할 주제를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이 업계에 꽤 오래 있었고 모바일 광고, 인앱 광고가 무엇인지, 언제 시작되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의 빠른 속성 강좌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있었으면 했던 속성 강좌입니다. 우리의 단독 에피소드 비슷한 주제에 관한 것들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좋은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좋네요. 네, 여수와 오시는 이셔프스 우세하고 카포스티를 하시겠습니다. 하라고 우리는 항상 발표 중에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을까요? 시작하면 쇼베어 시작하기 전에 청중에게 모로초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로초가 무엇인지. 네. 모로초는 크라이스테로성 콜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닷컴 이야기로 창립자들은 전 구글 직원들이었고 그들은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되었을 때 유튜브의 수익화를 돕기 위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인수되었을 때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린 것은 많은 기업들이 구글과 그 내부 생태계에서 매우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상대적인 사업과 수익을 내지 못하는 70%의 오픈 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로코를 시작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몇 년 동안 약간의 자금을 모았고 이 기계학습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전문화된 시장 진입 전략은 DSP입니다. 이는 그들이 출시한 광고 플랫폼으로 이제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 광고 지출이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로초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급 측면에 대해 더 설명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그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들은 SDK를 출시했고 제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언제 합류했는지에 대해 더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펠릭스와 저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게임 구조, 많은 UA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펠릭스, 우리 에드몹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해요. 자, 그럼 좀 알겠어요. 제 마음 자료가 대략적인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네. 공간과 그리고 이것을 이끈 것. 왜냐하면 그 배경을 보여주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좋아요. 완벽해. 자, 이제 조금 들어가 봅시다. 광고는 사실 고대 이집트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소울, 캐롤사를 있으면 an ink 이것은 수백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이 형성된 이후로 약 300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고 자본주의의 일부이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임스퀘어의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타임스퀘어는 이블랙쇼를 1900년부터 뉴욕 타임스가 그것으로 여러한 조력에 대한 광고판과 광고의 밑집 문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넌사인 그리고 디지털 사인 위주로 변했고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것을 봅니다. 2007년에 방영된 드라마 매드맨은 약 7, 8년 동안 방영되었고 약 100개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디모나카에게선 1960년대 미국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광고 산업의 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과 우리가 디지털 광고의 매드맨 또는 매드우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바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죠? 세계에는 약 8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 현재 세계의 거의 6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기에 거의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900만 개의 광고가 죄송합니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광고에 너무 중독되어서 광고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광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보다. 네, 그것을 살고 숨쉬고 당신은 항상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약 1000만 개의 앱이 있고 iOS에는 약 200만 개가 있으며 두 스토어에서 활성화된 것이 200만 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기에는 평균적으로 약 80개가 있고 한 달에 30개 정도 사용하며 하루에 약 9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이건 마치 콘서트 라이브 같아요. 모두가 그냥 현재에 있는 대신에 그게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점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들과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발표했을 때 앱스토어가 출시되었을 때 몇 가지 앱을 시도해봤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것이 TV에서 웹으로 그리고 정말로 이 기기로의 진화라고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미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초창기인 2010년과 2011년 즈음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거의 두 가지였습니다. 99센트의 프리미엄 앱이나 무료 앱이었습니다. 가럽 젠큐웨스 튜토리얼이 출시할 때 그들은 전 콘솔 사람들이었어요. 샤르트로원 진설로 이는 킹 경험을 모바일로 가져왔고 광고가 있는 앱을 만드는 것에 주저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봐요.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해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멋진 광고 배치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방해가 되지 않고 게임의 흐름을 정말로 방해하지 않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플릭스에서 일하는 동안 하프브릭과 프루트 닌자 같은 게임 스튜디오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립자 중 한 명이 이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딕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하기 위해 갔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의 편에 서서 배급을 도왔습니다. 초기 시절 CPI가 2012년과 2013년에 출시되었을 때 그리고 저는 이것을 앱스토어의 서부 개척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상위 차트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일단 상위 차트에 오르면 내 앱에서 네네네. 그것은 단지 앱과 설치를 장려할 뿐이죠. 맞죠? 저는 그 앱 a day 앱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오퍼월이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퍼월이 다시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이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붐이었죠. 그렇죠.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상위 10위 안에 들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만 건의 설치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상위 50이나 100위에 들어도 수만 건의 설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상승 효과로 예를 들어 $10,000를 쓰고 10,000개의 설치를 얻었는데 그 후에 10만 개를 얻었다면 그 비용이 설치당 $1에서 10센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스마트워치 회사인 페블에 합류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그 창립자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킥스타터 캠페인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것은 전화기에서 시계와 손목으로의 다른 형태였고 브랜드와 앱이 훨씬 더 작고 빠른 방식으로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재밌었어요. 저는 앱스토어 큐레이션, 앱의 폼팩터, 예를 들어 날씨나 시계에서 우버를 클릭하는 것처럼 단순화된 앱을 돕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나는 모바일이 너무 그리웠어요. 마치 알파치노의 그 장면처럼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당신을 붙잡고 다시 끌어들이는 것처럼요. 결국 나는 돌아왔어요. 모바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주로 게임 회사와 이 공급 측에서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싶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민테블에서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3개월에서 6개월, 12개월 동안 출판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과 중지의 제공자들이 엄청난 향의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류했을 때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보았을 때 입찰 광고 스택이 민주화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고 네트워크도 공식적인 광고 네트워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도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출판사들과 외부의 출판사들이 광고 스택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큰 변화 없이요. 그리고 저는 말로코를 따라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서 일해온 제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광고주들에게 놀라운 직접 접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공급 분야에서 15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수요 측 플랫폼으로 더 나아가 출판사들이 광고 스택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말로코 같은 광고 플랫폼과 그들이 가진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건강한 목소리와 지갑 점유율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건강한 입찰 스택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산업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려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세요. 이거 놀라워요. 아니 정말 좋아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니까 좋아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스 파트너스는 약간 제 생각에 그들은 사모펀드 같은데 광고 기술과 주로 모바일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훌륭한 일을 했어요. 제 말은 이건 수백 개의 회사에 대한 인포그래프 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출판사라면 슈베이 왜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무 압도적이야.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 스튜디오로서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광고 기술 회사들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일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것은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광고 수익 지출에서 2천억 달러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제 여러분은 기원 같은 엄청난 성장이라는 거죠. 매년 21%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620억입니다. 2032년까지 모바일에서만 광고 지출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출판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것들이 주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앱 광고는 기본적으로 앱이 있다면 무료이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무료입니다. 광고를 넣고 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앱 구매입니다. 머라이 소미는 경영성 어센 트위트 없이 하드코어 카지네어 팀들이 챙겨한 게임을 위한 것입니다. 언그린이 업그레이드와 프론트 컴을 구하시도록 장려하여 그들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합니다. 결과 어찌그로는 구독 모델은 트로이스톰, 게스플레이시, 여이선 데이팅 앱, 교육 앱과 같은 빅게임에 정말 중독된 사용자들의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주로 앱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과 게임 회사가 아닌 일부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네, 이건 주로 빅게임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익 수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NFT 같은 것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났어요. 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어요. 알죠? 그게 바로 열광입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하죠. 유행을 따라가 봅시다. 맞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있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왜냐면 당신이 DSP가 무엇인지 물어봤잖아요. 무엇? 내가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야. 네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기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앱들이 앱들과 회사들이 출시되었을 때 출판사들은 나는 멋진 앱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광고주들이 나에게 돈을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웹 제품과 TV를 가진 광고주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멋진 모바일 앱들이 있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많은 경우 수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광고 네트워크 스타트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이 서더를 앞두는 이제 4번 주결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즉 SDK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앱의 네이티브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광고주들은 기본적으로 앱 애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문제는 많은 교차 오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광고 네트워크가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번들 및 사용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판사들은 나는 질적인 최고의 광고 인벤토리를 원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라래 저버 거라래 그런 스케일에 찾았습니다. 기능툴은 중개 플랫폼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네트워크를 그들이 가진 광고 인벤토리와 출판사 및 목표 출판사와 연결합니다. 세크로 파악에선 드로잉 트랭고 생고를 진로리는 비추입니다. 제 네트워크는 출중한 게스트 전문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 더 집중한다면 성과를 원하고 B게임이라면 거래소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이퍼 캐주얼인 출판사들이 있다. 왜 이것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어난 일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점점 더 복잡해졌고 결국 조와 거래소들은 서버에 너무 복잡하고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브로셔런저는 사회보제 그리고 린보에 닫고된 수요 측 플랫폼으로 출시되었으며 킹과 같은 게임 스튜디오에서 온 약 2,600명의 직접 광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킹스와 위는 저런 사람들을 퍼블리셔를 타겟으로 하고 싶어하지만 이걸 하려면 너무 많은 도전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모로초는 우리는 정말 좋은 머신러닝 제품이 있어 그냥 타겟팅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타겟팅하여 당신에게 적합한 퍼포먼스를 내는 퍼블리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공급 측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퍼블리셔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에는 저 엄청난 인벤토리 샵이 있는 거라는 시리즈고 저는 지난번 15년 동안 SSP로서 그걸 네트워크와 거래소에 재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해를 모로초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최고의 접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접근을 출판사에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Their Princess First Joyce. 그들은 보통 SSP 익숙하지 않죠. 맞나요? 그들은 그들의 광고 네트워크에 연결하죠. 맞죠? 왜 많은 출판사들이 SSP가 무엇인지 모를까요? 그리고 아마도 SSP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SDK로만 연결되는 출판 기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에는 교환 서버 측에 있으며 퍼블리셔와 집중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그 SDK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John Rex Snow,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몇 Obstacles DRX Snow, 모두 네트워크를 살고 있지만 또한 거래소도 하려고 있습니다. 세이트사상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퍼블리셔인 당신이 단순히 성과 광고나 게임 광고에만 제한되지 않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2달 동안 게임 내 빅게임 광고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의 많은 부분이 선택된 거래소에서 직접 왔습니다. 이제 더 똑똑한 성과 기반 광고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멋진 일입니다. 게임이 아닌 광고주들이지만 이것이 그 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게임 스튜디오들은 모두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소와 네트워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퍼블리셔들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들이 이걸 부르는 방법이 있어 adipts.txt 파일을 통해 실제로 볼 수 있는 리셀러 목록을 통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네트워크 뒤에 실제로 누가 있는지, 누가 실제로 당신의 인벤토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 공급 설정에 더 맞춰진다고 생각해요. 시작해 봅시다. 제 생각에 펠릭스, 당신은 이 설정에 매우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저는 약간 뒤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 것입니다. 초기에는 다시 직접 접근 출판사의 매뉴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SDK가 있었고 여러 개의 SDK가 있고 파일이 크다. 게임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제 저는 이거 페플스의 에피시트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What's Operator 지금 그냥 구스톤 이 분야의 전문 지기지선으로 서울 중재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클릭스나 모팝 같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 트위터에 인수된 이 중재 제공자를 만들었고 이제 막스가 처음 시작한 입찰 솔루션이 있으며 모두가 지금은 하나의 주요 SDK를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는 모든 다른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품질 좋은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거나 펠릭스 생각이 있나요? 네, 세이초사 민스키가 그래서 연예선 퍼블리셔 드라릭 본스키덕으로 뭐한 SDK를 추가해야 했고 중재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단순화되어 모든 것을 하나의 통합된 장소에 넣게 되었죠. 모든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이는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015년경에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때는 거의 배치에만 의존했을 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무법천지였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웃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오, 워터폴 경매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좋네요. 네, 글씨 2차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읽고 있으라고 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요? 광고 스택을 설정할 때 다시 돌아가서 SDK들이 입찰하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가격대이고 같은 수익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출판사들이 더 정교해지면서 광고 품질 전문가들을 불러와 아니요, CPM과 광고 네트워크가 입찰할 수 있도록 다른 수준의 가격 최소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CPM 가격 포인트로 워터폴을 만들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것도 말씀 사람들이 큰 증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이 광고 단위가 2050에서 3.20으로 증가했습니다. 워터폴의 문제는 번거롭고 매우 수동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 서버가 광고를 호출할 때, 그것은 맞아요. 모든 광고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고 서버는 최상의 광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한이 있어서 가격이 맞지 않는 광고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5개가 아니라 저놓습니다. 100개의 CPM 레벨을 $10에서 $100 사이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광고 네트워크를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광고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광고 테크를 넣어야 합니다.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입찰이 시작됐어요. 입찰은 광고 네트워크와 출판사를 위한 주식 거래와 같다고 부릅니다. 이는 어떤 광고 네트워크든지 실시간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캠페인이 있을 때 당신의 인벤토리에 입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최적의 가격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학도스 리교센스와이스 워터폴 베네를 했을 때에 와서 부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바일에서 매드맨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큰 네트워크에서 광고 요청을 받고 다음 달 동안 워터폴의 맨 위에 나를 올려주면 $10,000 보너스를 줄게 라고 연락이 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했나요? 네. 우리는 첫 번째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일부 대형 네트워크는 이 전체 화면 광고에 대해 $20에서 $100를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광고 네트워크들은 광고 스택 내에서 전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헤더 비딩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체 수익의 건강한 비율, 기본적으로 지갑 점유율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프리미엄과 최소 금액에 대한 시절을 기억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는 최소 수익 보장을 원해 같은 것들을 협상하던 것도요. 그리고 이제는 광고 네트워크가 퍼블리셔에게 더 많은 마진을 주기 때문에 당신의 광고 스택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아마도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나은 품질의 광고를 당신의 광고 스택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 단위가 무엇인가요? 네, 잠깐만요. 이전 것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왜냐하면 청중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 더. 그래서 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꽤 흥미롭죠. 그렇죠? 네, 우리가 들어가서 SSP, 아덱스 교환, DSP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우리는 모두 출판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고 있어요. 광고주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알고 있어요. 물론이죠. 네, 중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여러 광고 네트워크 사이에서 광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네,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플랫폼 내에다 광고를 제공하는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죠. 맞죠? 마치 나는 이 출판사에 광고를 제공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당신은 직접 해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모든 출판사에 접근할 수 있으니 그 SSP를 통해 탐색하고 그 SSP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모든 출판사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SCK가 아니거나 SGK가 있더라도 그 범위가 없으면 그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겁니다. DSP 측에서는 거의 최고의 성과를 내는 광고 단위와 같고 그런 다음 그들은 거래소에 수수료나 캠페인 수수료 같은 것을 지불하고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재판매 수수료 보통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게 20에서 30% 사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50대 50인가요? 그것은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네, 네, 모든 곳이 끝입니다. 네, 모든 곳이요. 네. 광고 단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퍼블리셔들이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광고 단위가 대략 5개 정도 있습니다. 배너는 전통적인 웹에서 유래했으며 화면의 하단이나 상단에 위치하는 320 곱하기 50 크기의 작은 광고 단위입니다. 라퐁 사용문은 그것을 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위치에 있을 때 찾기가 더 쉽습니다. 항상 버튼 옆에 있죠? 맞죠? 네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물론이죠. 맞죠?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이거 흥미롭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광고를 보고 좋아, 이제 나는 그리고 기사의 하단으로 가면 그 광고 유닛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마도 그래서 화면 하단에 있는 것일 겁니다. 인터스티셜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체 화면 광고입니다. 게임에서 자주 게임 시작할 때나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게임에서 졌을 때 끝부분에 배치하곤 해요. 그렇게 하면 게임 흐름을 방해하지 않죠. 그리고 이건 멋진 프리미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질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게임이에요. 끝없이 달리는 게임이죠. 네이티브가 있는데 이는 스케일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뉴스 애플리케이션, 여행 사이트 같은 게임이 아닌 것들에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스트림 안에 있어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디오 광고가 있는데 주로 게임에서 보상형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대신에 대다수의 사용자는 아마도 인앱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프리미엄 행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을 주는 광고를 보게 하세요. 광고 유닛은 30 최소 1분 동안 시청되고 게임의 일을 표시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CPM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용자는 그 보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만족하고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레이어블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는 아마 6,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돼요. 광고 유닛으로 게임을 하는 거죠. 그게 당신의 게임이 의미하는 바와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는 비행기 전투기나 우주선 같은 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화면에 표시된 것을 플레이할 수 있고 그런 게임을 좋아하니까 다운로드하자. 그래서 실행 가능해요. 네, 하지만 그 광고 유닛은 비디오나 보상 비디오와 같은 위치에 표시되죠. 그렇죠? 네, 지금은 거의 선택 참여 방식으로. 왜냐하면 게임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프리미엄 광고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몇 명의 궁금한데요. 당신이 일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플레이어블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모두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구글 외부에서 UA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말은 저도 플레이어블 팀이 있어서 그래서 그건 아주 쉬워요. 정말 쉬워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걸 논의할 때 참여도가 더 높고 항상 사용자를 자격을 부여하니까요. 해외 한국에서 언제보다 훨씬 더 잘 구축되고 확장 가능한 형식입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게임 회사가 보상형 광고 배치를 갖도록 권장하나요? 100% 맞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은 얼마나 많은 배치, 저는 배치 수준에서 궁금한데 어떻게 그들을 안내하나요? 아니면 조정하거나 전면 광고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광고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26샤이 프레이쿰슈 스타른버른 캐러스 앞으로의 성장 가는 광고의 형식이 세그먼트입니다. 이월 저프리 보시치는 모든 노출 중에서 가운벌식이 성장하는 세그먼트는 보상형 광고이며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득하기 가장 쉬운 것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당신이 그것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방해되지 않죠, 맞죠? 네, 비침해적이고 보상을 주죠, 맞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주장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어떤 장르의 예를 들어 제 말은 분명히 우리는 이 팟캐스트에서 모두를 위해 모집하고 있어요. 궁금한데 다양한 게임 스튜디오와 함께 일하시죠? 어떤 좋은 배치 제안이 있을까요? 특히 플레이션당에는 솔직한 본 개인 흥미로운 거는 예를 들어 디플레이 심플레이 보통의 상점에 있는 보상 광고 배치를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상 광고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상점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면 이 보상 광고로 코인을 원하십니까? 라는 팝업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예시가 있어요. 놀라워요. 하지만 이 프리랜딩이 하스랜드 펠릭스 바티엔 과자익 사용한 빌드로 헥사 소토일 때이스 보드 위에 게임 플레이의 보드에서 사용 방법이 정말 고급화되고 있죠. 맞아요. 그거 정말 멋지네요. 네, 다시 말해서 선택 참여 성과가 있으니 정말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는지 또는 이와 관련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는 1000회 노출당 비용입니다. 이는 이 광고 단위가 1000번 표시될 때마다 가격, 즉 CPM이 표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1000명이 한 번에 보는 것처럼 1000번. 그리고 그것은 알겠어요. 우리는 $15를 지불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문제는 단지 그것은 성능보다는 디스플레이에 더 가깝고 그것은 단지 알다시피 가격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클릭과 함께 더 성과 중심이 되었고 많은 경우에 이것은 브랜드 경험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슈퍼볼이고 피자헛의 새로운 피자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슈퍼볼이 무언가를 테스트하기에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문화와 모든 돈이 소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데이스타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한 핑계입니다. 네, 아니면 좋은 예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서 이 자동차를 더 확인해 보세요. 클릭하면 광고 유닛의 전체 화면이 뜹니다. 그게 더 공감이 갑니다. 클릭당 설치가 정말로 우리 업계를 제 생각에는 진화시켰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모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차트에서 올라가고 양질의 사용자를 얻는 초기 시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설치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순위를 얻으세요. 긍정적인 점은 당신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타겟팅을 하고 있었고 모바일 측정 플랫폼 MMP들이 이를 추적했습니다. 문제는 품질 저하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것들로 더 발전했는데 이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은 행동당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다시 말해 구조와 같은 기울음이 너집에 더 맞춰져 있으며 구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어떤 종류의 프리미엄 아이템의 첫 구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제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PM 또는 더 나은 캠페인이 성과를 낼수록 그 성과 기반 캠페인에 대해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KPI 중심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광고 지출 대비 수익이나 게임 스튜디오들이 이제 더 정교하게 하고 있는 이벤트 기반의 것들 같은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마테즈 어떤 ROAS나 아마도 이벤트 기반의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지. Når det er ROAS, in-app ROAS, campaign ton도 그는 dem 상을 하지 now this way, 시에된 디폰트 가입니 캠페인도 있습니다. 게임의 실제 수익화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ROAS입니다. 더 좋다면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나 심지어 혼합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50대 50으로 나누면 제게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장점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양한 장르 맞죠? 솔직히 만약에 제가 인앱 구매가 80%이고 광고가 20%라면 여전히 인앱 ROAS, 인앱 구매 ROAS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반대로라면 당연히 광고 ROAS입니다. 네, 50대 50 비율이 항상 가장 좋습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잖아. 그건 하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 ROAS가 프리미엄, 그러니까 게임 내 인앱 구매 기반 제품에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퍼 캐주얼과 캐주얼 게임 스튜디오들이 그 모델에 적응하고 인앱 광고인 IAA에 대한 사후 모델을 만들어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으로 차트를 거의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두가 이걸 지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대화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모로초는 머신 러닝 회사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강호위드와 $20 양을 쌓지 주로 DSP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SDK를 출시했는데 그 팀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페어처럼 실제 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돕는 전자상거래 제품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판매하고 싶고 웹사이트를 수익화하고 싶지만 전문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도와줍니다. 또는 CTV,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라면 광고를 판매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나 전문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모바일에서 하는 일을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Shark và Isaac Insider ACD bên cạnh Combier System Brain in the Essen episode guys. 네, 항상 그랬어요. 하지만 그 모로초 SDK를 언급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미쳐버렸어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DSP를 통해 지출되는 금액이 이 20억 달러인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지출의 대부분은 SSP를 통해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워 클라이처트의 컨그스텍의 에모로 SDK가 추가할 때마다 아이드 RP구아가 8에서 15% 정도 상승하나요? 알겠습니다. 그 플러그인 감사합니다, 사실. 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12번 했는데 12번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모로초는 이미 DSP로서 주로 이러한 퍼블리셔들에게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DK와 우리의 머신러닝 제품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광고는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가고 있으며 DSP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이제 당신은 둘 다 받게 됩니다. SDK가 우선순위로 제공되고 다른 채널에서 DSP 광고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상승 효과는 당신이 이미 모로초로부터 받고 있는 것에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우리의 SDK로부터 직접 얻는 수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것은 예를 들어 8에서 15%입니다. 나는 20%까지 아마도 출판사 파트너에 따라 더 많은 상승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두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냥 SDK를 구현하면 끝인가요? 제 말은 저는 광고 운영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애플로빈의 맥스, 아이론 소스의 레벨 플레이, 그리고 구글의 앳머과 게임에서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로초의 SDK로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퍼블리셔는 6에서 저는 보통 12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광고 스타에게 입찰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SDK는 교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획에 입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돈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특히 CUA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SDK 측면에서 광고주로서 훨씬 더 많은 ROI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 구매자들이 우리 SDK를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활성화한 이후로 수익이 약 7%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음에 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며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들었겠지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모로초 광고는 광고주를 위해 고품질 사용자를 정말로 타겟팅하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고품질 사용자는 특히 무료 사용자일 경우 우리의 SDK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퍼블리셔들이 그 상승과 수익성을 보고 대신에 그것을 재투자하여 그들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LTV에 대한 추가 배분율. 퍼즐러스 게임이 광고 수익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만약 10%의 승리를 얻는다면 웃으면서 은행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당신의 마진이 아마도 15%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재투자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희망적으로 순위 사용자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요약하자면 할 수 있을 때만 네, 그것도 더 크게 가면 만약 제가 4분기에 모든 퍼블리셔에게 간다면 그래서 제 질문은 왜 네, 모두가 어제처럼 그렇게 해야 해요. 정말 제발요. 네,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모로초에 연락을 하면 지금은 당신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왜냐고 이제 우리는 전력 수입 차저를 출시했고 그것이 근데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수의 퍼블리셔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땡프리라 파로트네 할 예정이고 전 세계월 출판사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주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게이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거기 있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저희가 연락해 주세요. 저희는 전 세계에 팀이 있으니 여러분과 연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마이크를 내려놔. 그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건 자주 언급되는 숫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가 출판사와 일할 때 항상 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맥스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DSP에 들어가서 어떤 DSP가 입찰하는지 보세요. 항상 모로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모로초와 함께 일하는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인벤토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좀 궁금한데 배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로초와 배너로 약 1년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SDK가 1년 전에 나왔고 이제는 정말로 제가 GDC에 합류한 이후로 이 새로운 SDK가 있습니다. 이제는 3.7, 3.9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훨씬 더 확장되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배너를 위한 하드 인벤토리와 이전에 이메일을 위한 하드 인벤토리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보셨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한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以前처럼 저는 관광 유니스트에 더 있네요. 네, WS 게임 스튜디오가 그것을 사용하지만 많은 게임과 특히 빅게임이 배너나 네이티브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품들로 확장했습니다. 멋져요. 이건 놀라워요. 시엔초의 이스트 포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 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죠. 그냥 루벤에게 연락하거나 우리에게 연락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쇼노트에 포함할 것이고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건배. 안녕.